가을철 큰 일교차는 우리 몸에 여러모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뿐만이 아니라 허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군산 서울우리병원 김정률 원장과 함께 가을철 허리 통증의 예방법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면 급격히 증가하는 허리 통증 환자들. 연령대별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가을철 허리 통증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되면 허리 통증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이 되면요. 네. 일교차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허리 통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허리를 감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허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수축하게 되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요. 네. 일교차가 커지니까 혈액순환도 줄어들게 돼서 사소한 충격에도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으신 분들의 약간의 허리 통증은 그닥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네. 이런 통증의 95%는 거의 대부분이죠. 허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좀 놀래거나 손상되는 요추부영자. 쉽게 말하면 허리를 삔 상태이기 때문에 1, 2주 안에 대부분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염좌가 생겨도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네. 후유증이 남거나 큰 문제가 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통증이 좀 느껴지면 2, 3일 정도 움직임을 좀 줄여주고 침상 안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 같은 거는 통증이 좀 사그러드는 3, 4일 후부터 천천히 낮은 강도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든지 네. 아니면 점차적으로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인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삔 것은 절대로 2주 이상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0대, 50대 장년층의 허리 통증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좀 원인이 좀 달라지죠. 네. 우리 몸은 젊을 때하고 달리 40대에서 50대 지나가면서 몸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요. 1년에 1%씩 온몸의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허리를 감싸고 보호해줘야 되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죠. 특히 50대가 되면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충격에도 급성 디스크 탈출 같은 허리 손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손상을 좀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과 장년층의 통증의 원인이 다르듯이 또 네. 노년층의 통증의 원인도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노년층은 장년층과 또 달라져요. 네. 노년층 분들은 근육량이 장년층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원인, 염좌 같은 건 잘 안 생겨요. 근육이 네.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네. 다른 원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 많이 겪으시잖아요. 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뭐냐면 허리뼈가 푸석푸석해져서 쉽게 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들이 이제 딱딱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허리에 오는 충격을 잘 못 받아서 허리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허리뼈 뒤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뼈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분리증이나 척추 전방전이증 다른 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 젊었을 때 60kg 쌀까마귀도 잘 들었는데 요즘은 좀만 들면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예전에는 튼튼하실지 몰라도 요즘은 골다공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퇴행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화분만 들다가도 허리뼈가 골절되는 게 네. 뭐 드문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통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수술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비수술 치료만 갖고도 돼요.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정강이뼈가 골절이 되면 끊어지잖아요. 네.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네모나게 보이던 허리뼈가 좀 찌그러진다든지 쐐기골 모양으로 바뀌는 모양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팔뼈 금이 가면 기부스하잖아요. 네. 근데 허리는 밥 먹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부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교추 보족이라고 해서 갑옷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에서 4주 정도 입혀놓고 네. 침상 안정을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해도 계속 불편하다든지 하면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해서요. 찌그러진 뼈, 깨져 있거나 금가 있는 뼈에다가 인체용 시멘트를 넣어줘요. 그래서 굳혀주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술은 아니고 수술인데요. 네. 국소 마취를 하고 하게 되고 시술 시간도 30분 이하로 대단히 짧죠. 그리고 효과도 시술하고 24시간 내에 통증의 90%를 줄일 만큼 효과적입니다. 또다시 찌그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좀 불편하시다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후관절 신경치료라는 걸 해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후관절 신경치료라는 거는 뭐냐면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후관절로 가는 신경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인데요. 시술 시간은 한 1, 2분 정도로 간단하고 효과도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기 사용이나 뭐 수술 또 약물 복용을 통한 신경 치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또 다른 비수술적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수술 치료 방법은 시작되지 않은 얼마 안 되는 통증이라든지 경증의 통증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적절한 인대 강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 네. 조금 더 심하다면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후관절 신경치료라든지 경막의 신경치료 같은 국가 보험이 되는 신경치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다면 시술들을 많이 하세요. 시술 같은 거는 이제 수액성형술, 신경성형술이 있는데요. 신경성형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눌려있는 신경부에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고요. 수액성형술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디스크 내부에 특수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전극이 달린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직접 넣어서 네. 문제가 있는 부위를 태워주는 방법입니다. 둘 다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내가 시술을 먼저 하는 게 좋겠소? 아니면 무슨 다른 치료를 해보는 게 좋겠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럴 때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이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치료하는데 국가보험이 거의 대부분 돼요. 그래서 네. 비싼 시술을 먼저 해보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보험이 되는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환자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네, 치료법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이전에 예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가을철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뭐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요통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 운동이겠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스트레칭 운동은 목을 좀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팔을 돌려주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스트레칭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좀 움직여줘서 온몸에 땀이 좀 날 정도가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요통이 생기거나 그러면 네. 초기에는 운동하시지 말고 2, 3일 정도 움직임을 줄여주고 그다음 침상 안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신욕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절 지나면 명절 때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또 왜 그러냐면 양반다리하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면 네.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의자에 좀 앉아서 적응하는 기간을 두고 좀 좋아진 다음에 양반다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모든 환자분들이 좀 아프시게 되면 내가 운동을 해서 빨리 뭐든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도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네.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자가 치유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잘 고치는데 이때 운동을 하시는 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쉬어주시는 게 우선이고 좀 좋아진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네. 그 원인을 밝힌 다음에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끝으로 요통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통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이도 있지만 네.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대부분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런 분들이 걸릴 것 같지만 사무직이 60%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양반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있는 거는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앉아 계신다면 좀 스트레칭을 그렇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가을철 허리 통증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서늘해지고 있어서 어르신들은 서서히 가을철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폐렴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입원하는 원인 3위에 꼽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독감 등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독감 백신을 맞으셔야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받아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폐렴구균 백신은 평생 한두 차례 맞으면 되는데요. 어르신들 가운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년 간격으로 종류가 다른 2가지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